이렇게 먹으면은 그래도 추석 때 꽤 자유롭게 먹어도 살이 별로 안 찔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살이 쪘다, 어쩔 수 없이 많이 먹었다, 3일 동안은 이렇게 먹고 4일 동안은 이렇게 먹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틀 안에 원래 체중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틴키토 김윤겸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아마 추석이 일주일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매년 이 추석 시즌마다 항상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추석에 추석 음식, 명절 음식 안 먹고 잘 버티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 맛있는 음식들 앞에서 의지를 잃고 무너지는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다이어트 중이라 할지라도 오랜만에 친척들이랑 만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서 맛있는 음식을 그냥 눈 딱 감고 드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명절 같은 이런 귀한 시간일 때는 그냥 다이어트 잠깐 내려놓고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이 시기에조차 최대한 살이 덜 찌고 혹은 살이 빠질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추석 때 만날 이 명절 음식들에 대한 대략적인 영양 성분과, 그리고 이런 맛있는 음식을 맛은 유지하면서 살은 덜 찌게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정신 놓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먹어버렸을 때 불안한 체중을 금방 리셋할 수 있는 리셋 루틴까지 준비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추석 때 먹는 명절 음식은 되게 종류가 다양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게 한 8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그나마 먹어도 괜찮은 식품과 이거는 좀 위험하다 싶은 식품을 구분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8가지 중에서 소고기 산적, 갈비찜, 나물, 불고기 이런 애들은 완전한 다이어트 식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양 조절을 잘한다면 꽤 괜찮은 식품입니다. 심지어 좀 적게 먹으면 다이어트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물론 이런 음식 안에도 당연히 당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겠지만, 당이 든 그런 양념을 먹고 대신에 밥을 안 먹는 등 이렇게 탄수화물 섭취량을 나름대로 조절을 하게 되면 이런 음식 먹어도 살이 안 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8가지 중에서 송편, 전, 약밥, 잡채, 식혜 이 5가지 식품은 그냥 그 자체로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서 양 조절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송편, 당연히 떡이니까 탄수화물 덩어리겠죠. 전, 고기가 많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반죽을 묻혀서 튀기기 때문에 당연히 탄수화물과 식용유, 즉 나쁜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밥,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탄수화물 덩어리고요. 잡채 또한 당면이라 그나마 일반 면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탄수화물 그 자체인 음식입니다. 식혜는 말할 것도 없죠. 안에 설탕도 많고 그 안에 쌀알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탄수화물과 당류 함량이 모두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라면 이런 탄수화물 위주의 명절 음식보다는 아까 설명한 소고기 산적, 갈비찜, 불고기, 나물 위주로 음식을 먹는 게 여러분의 명절 다이어트를 잘 지켜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명절 음식을 마냥 피할 수만은 없겠죠. 우리는 저탄건지 다이어트를 아는 사람들이고 저탄수화물을 라이프 스타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건강하게 바꾸는 방법도 알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명절 음식을 대체 재료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송편인데요. 송편을 쌀가루 대신에 곤약가루와 아몬드가루를 섞어서 떡을 만들면 탄수화물 함량이 훨씬 더 줄어들고 아몬드가루 때문에 식이섬유 함량이 조금 더 높아져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송편 속은 보통 꿀이나 참깨가루로 만들죠. 근데 얘네를 알룰로스랑 들깨 활용해서 만들면 당류 함량도 줄이면서 맛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레시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동그랑땡 같은 경우는 부침가루 대신에 타피오카 전분과 계란물을 사용해보세요. 훨씬 탄수화물 함량을 낮추면서 식감은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전을 부칠 때 사용하는 이 식용유 대신에 고온에서도 변형이 적고 자연 상태 그대로 냉압착 방식으로 만든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유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도 당연히 좋은 기름이지만 얘네는 열이 닿았을 때 변형되는 온도가 아보카도유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조금만 뜨거워져도 오일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고열에서 조리를 해도 손상이 잘 되지 않는 아보카도유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약밥 같은 경우는 쌀 대신 곤약밥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맛은 차이가 조금 날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쌀이 훨씬 더 주였다면 밥의 양을 좀
줄이고 견과류를 더 많이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달한 맛은 설탕이나 물엿을 통해서 만들어내는데 얘네 대신에 알룰로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근데 제가 말하면서도 이 약밥 같은 경우는 원래 레시피에 비해서는 맛이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갈비찜은 설탕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에요. 제가 아까 괜찮은 음식 중에 하나라고 추천을 드렸지만 이거는 고기가 대부분이고 탄수화물을 직접적으로 많이 넣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지, 갈비찜을 구성하는 양념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대로 오히려 이게 좋은 신호일 수도 있어요. 갈비찜에 들어가는 설탕을 알룰로스로만 바꿔도 훨씬 훌륭한 명절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갈비찜 안에 들어가는 채소 중에 뿌리 채소인 감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감자 대신에 브로콜리나 연근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잡채죠. 잡채는 그야말로 면 요리인데 여기 들어가는 당면 대신에 곤약면을 사용해도 맛을 얼추 비슷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무원 브랜드에서 곤약면을 비롯한 대체면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성분은 훨씬 좋고 맛은 비슷한 것들을 찾아서 적용해 보시면 꽤 괜찮은 잡채 요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엿이랑 설탕으로 내는 단맛은 알룰로스로 대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잡채에 사용하는 참기름 대신에 들기름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설명했지만 참기름은 과잉일 때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오메가6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있고요. 들기름은 이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참기름 대신 들기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면으로 바꾸면서 맛이 조금 부족해질 수 있는데 그 대신 고기를 좀 더 듬뿍 넣어주시면 훨씬 맛있는 잡채가 될 수 있습니다. 소불고기도 갈비찜이랑 비슷해요. 고기 위주 식품이고 탄수화물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적합한 명절 음식입니다. 그런데 갈비찜과 마찬가지로 이 양념의 당류가 꽤 높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양념에 들어가는 설탕을 알룰로스로 바꿔주시고 간혹 들어가는 당면들도 곤약면으로 바꿔주시면 역시나 꽤 괜찮은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식혜인데, 식혜는 제가 뭐 레시피를 알려드리기보다는 정명절 때 식혜를 너무 먹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최근에 팔도에서 제로 식혜를 출시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도 몸에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화학대체당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래 기존 식혜에 들어가는 당류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당류를 갖고 있고 맛도 그렇게까지 부족하지는 않으니까 정식혜가 땡길 때는 팔도에 제로 식혜를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식혜 자체를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겠죠. 지금까지는 기존 명절 음식의 레시피를 조금 건강한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레시피를 바꾸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른 부가적인 방법으로 살이 덜 찌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명절 음식을 먹어야겠다 결심을 하셨으면 그날은 그 명절 음식으로 한 끼만 드시는 겁니다. 한 끼에 살찌는 음식을 많이 먹을 상황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끼니를 거르고 공복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음식 섭취량이 많아져도 공복은 곧 지방을 분해하는 시간이 길다는 뜻이기 때문에 공복을 더 늘리는 건 만으로도 살이 덜 찌는 걸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탄수함량이 많고 나쁜 지방이 많이 들어간 명절 음식을 드시기 전에 에삽이나 채소를 먼저 먹어서 혈당 상승 속도를 낮춰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에사비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성분이 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방해해서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채소 같은 경우는 채소 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탄수화물과 함께 소화될 때 이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혈당 상승 속도를 저하시켜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겠죠. 이런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명절 음식에는 탄수화물과 지방 모두 많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는 이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얻은 글리코겐이라는 예비 에너지원을 최대한 빨리 소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글리코겐은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혈당보다 더 많은 혈당이 올랐을 때 포도당 분자 여러 개를 이 글리코겐이라는 물질로 합성을 해서 근육에 저장한 이 예비 에너지원인데요. 그 원리가 그런 만큼 우리가 근력 운동을 많이 해서 이 글리코겐을 사용을 해버리면 그 예비 에너지원도 같이 고갈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우리 몸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에너지원은 혈당이에요. 근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이 혈당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잉여혈당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에너지로 쓰는데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쌓여있는 혈당이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잉여혈당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예비 에너지원으로 물질을 바꿔서 따로 저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든 예비 에너지원이 첫 번째는 글리코겐이고 두 번째는 체지방입니다. 살이 찌는 거죠. 그래서 이 고혈당으로 인해 발생한 잉여혈당이 직접적으로 체지방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체지방 말고도 글리코겐이라는 예비 에너지원이 있죠. 이 체지방은 우리가 무한정으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막 체중이 100kg, 200kg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체지방 저장량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글리코겐 저장량에는 한계가 있어요. 글리코겐은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간도 크기가 정해져 있고 근육도 크기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이 꽉 차면 그 이상 발생하는 잉여혈당들은 전부 다 체지방으로 저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이 글리코겐을 가득 채워 놓으면 그 일정 수준 이상부터는 전부 다 체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잉여혈당이 글리코겐 절반, 체지방 절반 식으로 저장이 됐다면 이 이후부터는 체지방만 계속 쌓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 음식을 많이 먹었다면, 즉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다면 이 글리코겐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일 확률이 높겠죠.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명절이 지나고 나서부터 먹는 탄수화물은 다 체지방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그 이후의 잉여혈당이 체지방으로 가지 않게 글리코겐을 먼저 고갈시켜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간헐적 단식이고요.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 간헐적 단식을 다른 말로 하면 공복이죠. 공복을 16시간 이상 유지를 하면 우리 몸에서는 지방 분해 호르몬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체지방이 빠지기 쉬운 상태를 만드는데 그 호르몬들이 이 글리코겐도 같이 분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글리코겐이 분해되면 얘가 다시 혈당, 즉 포도당이 되고 우리는 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글리코겐을 최종적으로 없애게 되는 거죠. 소모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간과 근육에 가득 차 있는 글리코겐이 줄어들고 우리가 그 이후에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전부 다 체지방으로 저장될 일은 최소한 없어지는 거겠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간헐적 단식으로 글리코겐을 비워내는 좋은 방법도 있는데 조금 더 좋은 방법은 근력 운동을 하는 겁니다. 글리코겐의 존재 이유 자체가 우리가 혈당으로만 커버하기 힘든 수준의 에너지가 필요한 활동, 즉 고강도의 근력 운동 혹은 달리기 이런 강도가 높은 신체 활동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에너지가 글리코겐인데 근력 운동을 한다는 거는 딱 그 목적에 적합한 에너지를 쓴다는 뜻이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글리코겐의 존재 이유는 근력을 많이 요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저장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면 글리코겐을 즉각적으로 소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글리코겐이 대부분 고갈이 되면 뭐가 좋으냐? 아까 얘기했듯이 잉여혈당이 대부분 체지방이 되는 걸 막을 수 있고 반대로 이 체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상황으로 보면 예전에는 글리코겐과 체지방을 둘 다 에너지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글리코겐이 없으니까 당연히 체지방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과 근력 운동을 통해서 쌓여있는 글리코겐을 고갈시키면 살이 더 잘 빠지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다시 보세요. 이 글리코겐이란 거는 잉여혈당으로부터 저장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잉여혈당은 혈당, 즉 탄수화물 식사로부터 발생을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내가 간헐적 단식, 근력 운동, 그리고 여기에 저탄수 식사까지 병행을 하면 애초에 잉여혈당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애초에 글리코겐이 많이 저장되지 않을 것이고 애초에 체지방을 쓰기 좋은 상태가 오래 유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맨날 얘기하는 간헐적 단식, 저탄수 식단, 그리고 운동 이 세 가지를 하면 다이어트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추석 때 명절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고탄수, 고지방을 둘 다 했다. 그럼 당장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이 글리코겐을 최대한 많이 고갈시키는 것이다. 그러려면 간헐적 단식과 근력 운동이 가장 효과가 좋고 그 이후에 식사를 할 때는 저탄수 식단을 하는 것이 글리코겐 고갈과 체지방 분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글리코겐은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될 때 물 분자 3개에서 4개와 함께 저장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글리코겐이 저장됐다는 거는 수분이 몸에 같이 찼다는 뜻이에요. 이 근육에 글리코겐 무게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 수분의 무게도 증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식하고 나서 다음날 한 1, 2kg 쪘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글리코겐과 물 무게가 늘어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살도 조금은 쪘겠죠.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이 글리코겐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의 근육이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남자는 훨씬 더 많고 여자도 생각보다 꽤 많죠. 그리고 이 간에도 글리코겐을 굉장히 많이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탄수를 해서 글리코겐이 우리 몸에 포화된 상태가 되면 보통은 체중이 한 2kg 정도 증가를 합니다. 덩치가 큰 남자들은 3에서 4kg까지 글리코겐과 수분 무게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추석 때 명절 음식 많이 먹어서 이 체중 갑자기 늘어났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침착하게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글리코겐부터 고갈을 하는 거를 첫 번째 미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팅기토에서 추석을 맞이해서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아까 명절 음식을 먹기 전에 에사비나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명절 때야 가족들 다 있으니까 나물도 있고 채소를 챙겨 먹기 좋은 분들도 있지만 평소에는 이 채소를 챙겨 먹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좋은 물질이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입니다.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은 정확하게 식이섬유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소화 과정에서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춰주고 식후 혈당 상승을 방지해주고요. 또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변비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성분을 사용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식약처에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팅기토에서 이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 들어있는 젤리, 방탄 젤리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맛있는 젤리고 간식 좋아하는 분들이 간식 대용으로 사용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제품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식사하기 전에 맛있는 방탄 젤리 한 포 딱 먹고 식사를 하시면 혈당도 훨씬 덜 오를 거고요. 그래서 살도 덜 찌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평소에 변비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도 이 방탄 젤리 한 포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단 걸 못 끊어서 혹은 간식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에게는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변비 개선 효과도 있는 건강한 간식이 생겼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일요일부터 이 기간 동안만 저희 도시락을 구매하는 분들에 한해서 방탄 젤리 한 박스를 무료로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받아두셨다가 에사비가 없거나 채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명절 음식 먹기 전에 방탄 젤리 한 포로 식후 혈당 상승 방어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 이후에 명절 지나고 나서 다이어트 하실 때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일반식 먹으러 갈 때 식사 전에 딱 한 포 먹으면 일반식도 어느 정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무료로 드리는 방탄 젤리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추석 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